돈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원자재를 알면 경제 흐름이 보이죠. 매주 금요일 원자재 랩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원자재잖아요, 그렇죠? 네, 원자재 시대잖아요. 네. 그럼요. 네, 다 들어가 보면 원자재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김수연 이사 많이 바쁘잖아요. 이게 단순히 옛날에 우리 원자재는 원유, 곡물 이 그렇죠. 정도였는데 지금은 산업이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특이한 원자재도 많이 있고 네, 또 그런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원자재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어떤 이야기로 먼저 풀어주실 겁니까? 오늘은 이제 재밌는 만화 하나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뭐죠? 재밌는 만화 한 컷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네.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제가 태어나기 또 20년 훨씬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반백년 전에 나왔던 네. 이정문 네. 만화가님의 한 컷 만화입니다. 네. 어떠세요? 보시고? 보고요. 네,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죠. 그쵸. 핵소름. 대박 소름. 대박 소름. 네. 정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기 정 가운데 전기 자동차. 네. 1965년 이정문 선생님의 작품 속에 전기 자동차.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더 소름은 그 위에 그 집 위에. 맞아요. 여기 보면은 태양열 지붕 썬런 뭐 전자 TV 교육 온라인 교육 줌 그리고 뭐 유튜브 그리고 뭐 테슬라 집에서 치료를 다이슨 받고 청소기 원격 네, 진료, 다 나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 그럼요. 네. 이분 지금 우리 이정무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 좋습니다. 진짜 멋진 만화입니다. 이미 이게 무슨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거를 알고 이게 시간 탐험 여행을 하신 건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제목이 서기 2000년대 네. 생활의 이모저모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만화를 네. 왜 갑자기? 이 만화를 네. 가지고 온 오늘의 이 아이템 딱 가운데 전기차 꼽아 주셨는데요. 예. 아까 이제 처음에도 저희가 말씀을 했지만 산업군 말씀하셨잖아요. 뭐 ESG 워낙 각광받고 있고 이 뭐 전기차 친환경 요쪽에서도 원자재랑 또 관련이 있고요. 이제 뭐 여기 전기차 있는 딱 생각을 했을 때 테슬라 떠오르잖아요. 네. 뭐 포드, GM, 폭스바겐, BMW 그리고 뭐 여러 기업들 벤츠에서도 최고급 전기차가 어제 출시가 또 됐고 포르쉐에서도 최고급 또 전기차 스포츠카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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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원자재를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원자재. 전기차도 강판인데 뭐 철강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롭게 뜨는 원자재일 것 같은데 네. 뭐죠 오늘 다룰 건? 강판도 딱 꼽아 주셨고요. 네. 구리와 네. 그 밖에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것, 차체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크게 한 몇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한 원자재다 하면은 좀 뽑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렇죠. 보면 그래도 좀 한 몇 개만 좀 이사님이 픽업해 주시죠. 네, 뭐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네 가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 이렇게 알아볼게요.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 네, 전기차 앞으로 전기차가 뭐 진짜 대중화가 된다면 그렇죠. 당연히 요 네 친구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도 많이 수요는 커지겠다. 네, 이미 작년부터서 엄청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또 그렇죠. 코발트부터 할까요? 코발트. 네. 네. 네, 코발트. 코발트 지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코발트는 어느 나라에서 주로 납니까? 코발트 콩고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DR 콩고에서 네. 43%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까 방금 식스센스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요 대비 공급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콩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있고 예. 또 민간과 군부 간의 그런 분쟁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아주 힘든 상황이고요. 예. 이 배터리 한 개당 코발트가 15%에서 많게는 또 3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발트가 계속 그 수요는 그렇죠. 늘어나겠죠. 네. 그러나 공급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계속 또 코발트의 가격 상승은 좀
유의미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내연기관차 테슬라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라이벌은 이 전기차가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따라잡는 그 속도가 제일 라이벌이라 칠 수 있겠다라는 네. 얘기도 했는데 네. 이게 가격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게 내연기관차 엔진보다 전기차 배터리가 훨씬 저렴을 해줘야지 이게 네. 또 여러 가지 뭐 배터리 충전소 문제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 그렇죠. 이제 가격이 상용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방금 코발트만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또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긴 전기차 가격이 좀 싸져야 네. 저도 사고 너도 사고 다 살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 대 뽑을까요? 지금요? 네. 2030년쯤에 아 30년쯤에 뜬금없었다. 네. 한 뽑으러 같이 가죠. 아니, 뭐 같이 가실 때 같이 갈게요. 하신다면 네. 지인 약간 찬스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발트는 봤고요. 뭐 투자 관련한 부분은 이따 몰아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이 구리입니다. 구리. 네. 구리는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풍력 뭐 여러 가지 신산업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 산업 전반에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는 주로 이제 구리 하면은 생산 국가가 3분의 1 정도가 칠레에서 칠레? 나오고 네. 있고요. 네. 중국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수입 국가는 순위대로 하면 중국, 일본, 인도, 한국 그리고 독일인데 예. 딱 이 순서만 봐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는 국가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리가 전기차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요.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일반 자동차보다 3배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3월 달에만 해도 이제 톤당 4,617달러였는데 지금은 9,000달러 이상, 9,100달러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중에서 네. 스타트해서 지금 가장 빨리 시세가 난 게 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구리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 투자 종목들이 좀 있나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구리 광산 세계 최대의 구리 광산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있는데요. 네. 네, 현재는 이제 37달러 선인데 작년 한 해 353% 이상 올랐고요. 네. 올해 들어서도 45% 이상 올랐습니다. 와,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에 차트 나오는데 뭐 환상의 차트네요.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테슬라 완전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고 정말 좀 주주들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뒤에 이렇게 숨은 기업들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바짝 막 치받쳐서 올라가는 건 좀 불안해요. 그렇죠. 보유하고 있을 때도 오히려 지금 나오는 이런 프리포트 맥노란 뭐 투자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구리광산이기 때문에 기업을 알아본다. 예, 네. 알아본다. 또 구리 수요가 정말 많았구나. 이제 그럼요. 이런 선이고요. ETF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구리 네. ETF? 그럼요. ETF도 CPER 티커명이고요. 운용 규모가 상당히 큰데 2억 600만 달러 그리고 현재 26달러 선인데요. 네. 작년 한 해 77%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작년에 왔었어야 되는데 우리 김수현 이사가 저희 목돈 연구소가 작년에 이게 됐었어야 예 거기서부터도 지금 꽤 상승을 했다. 늦지 않았어요. 네. 아직. 네. 구리도 여러분들이 구리 사서 뭐 굳이 보관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광산 기업도 있고 구리 가격에 따른 ETF도 있습니다. 또 리튬이 역시 뭐 핵심이죠. 그렇죠. 리튬. 네. 예. 리튬이온은 사실 전기차 이전에도 저희가 막 흔히 양재천에만 가도 태양광 가로등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리튬이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꽤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주요 생산 국가를 보면 이제 호주, 칠레, 칠레. 예. 아르헨티나, 중국, 네. 중국 안 빠지죠. 네. 또 수입 국가도 첫 번째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우리, 순입니다. 예, 네. 예, 그렇죠. 리튬 같은 경우도 좀 더 좀 자세히 아예 2차 전지와 좀 연관이 돼 있다면 좀 구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리튬에는 일단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이 탄산 리튬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탄산 리튬인데 주 원료로 쓰이고 있고요.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기술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니켈 함유량이 80% 이상 양극재 개발에 쓰이는 건데 점차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탄산 리튬만 쓰다가 이제 요즘에는 수산화까지도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사님 우리가 네. 투자가 어렵다. 혹은 우리의 예상을
뒤통수를 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 시대 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폴리실리콘하고 태양광 기업 했었는데 어떻게 그쵸. 됐습니까? 정말 2012년 뭐 13년 이후부터 대추락을 했잖아요. 아, 리튬도 그렇죠. 누가 봐도 전기차 하면은 구리보다도 리튬인데 그렇죠. 또 휴대폰에도 그렇죠. 네. 그러나 실제 리튬 가격은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리튬 가격이 사실 네. 2018년부터 네. 3년 동안 네. 삼재를 겪었었어요. 그러고 봐요. 네. 예, 이게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도 리튬을 선택했을 텐데 최근 3년간 굉장히 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가장 많이 썼다고 하는 탄산 리튬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이제 11월에 키로당 39 위안이었는데 현재는 83이고요. 5개월 만에 113% 깡충 올랐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되죠? 좀 왜 올해 그랬을까요? 들어서? 왜 네. 그랬을까요? 역시 또 네. 리튬 이제 이제서야 진면목. 네, 이게 3년 동안 워낙 이제 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줄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게 됐죠. 네. 이제서야 다시 한번 그렇다면 구리보다는 이미 시세가 엄청난 구리보다는 리튬이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 청취자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투자로는 접근할까요? 투자로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ETF로 설명을 드리면 리튬이잖아요. 네. 그래서 LIT ETF로 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작년 한 해 거의 150% 정도가 올랐고요. 지금은 사실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미중 간의 변동성 장세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기업들도 좀 있죠. 네. 리튬 생산 기업 뭐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시면. 뭐 미국의 앨버마리나 리벤트, 네. 뭐 호주에서는 피트몬트 리튬, 캐나다에도 리튬 아메리카스, 또 칠레에 SQ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좀 원자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군 중에서 또 인플레이션을 보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아까 전에 니켈이었죠. 네. 니켈 어떻습니까? 네,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재료가 되는 스테인리스강 그리고 특수 합금강에 쓰이고 있는데 네. 생산 국가는 이제 필리핀, 러시아, 캐나다 그리고 톤당 16,387달러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한 해 막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이제 35.81%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비철금속이 전반적으로 가격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니켈하고 중국의 입김이 그렇게 셉니까? 니켈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하면 중국 때문에 끌어올라갔다가 수요, 네. 네, 중국 때문에 다시 주춤한다 네. 할 정도로 네. 그 너무나 많은 것 전체 원자재에서 60%가 중국이 들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걸 멈춘다 하면은 이게 슈퍼사이클을 이제 약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니켈도 뭐 수요가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의 칭산 그룹이라는 네. 게 있었는데 네. 3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네. 아 니켈 이거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직접 만들겠다. 네. 니켈 대체제인 NPI를 만들겠다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뭐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공급 방식 같은 게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거나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뉴스가 떴을 때 이 차트가 엄청 팍 올랐다가 네. 바로 낙하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변동성이 또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관련한 ETF가 있죠. 이것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 JJNETN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그렇게 운용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BHP 그룹, 발레 등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네.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원자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이사였습니다.